K리그 1 구단 확대에 대한 참가 구단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올 하반기에 관련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도 계속 관련된 논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의견은 에이전트 협회에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고 축구계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K리그 1의 구단 수 확대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언젠간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게 또 있어요. 왜 올해 확대 얘기가 나오나? 내년에 K리그2에 김해, 파주, 용인이 추가되게 됩니다. 내년에 최종 승인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 세 팀이 어쨌든 내년에 K리그2에 확정적으로 참가하는 상황이 되면 총 17개 구단으로 K리그2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2부 리그가 현행 운영 방식은 한 팀이 3로빈씩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가 3바퀴 돌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4개 구단이잖아요. 3로빈을 돌다 보니까 한 라운드에 13경기씩 39라운드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17개 구단이 되면 한 구단당 16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라운드에 16경기를 2로빈으로 돌리면 경기 수가 다소 좀 적고 32경기가 되니까. 근데 3라운드는 40경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7개 구단은 완전 다른 얘기라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K리그2의 운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강등 시스템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 14개로 늘리고 최종적으로 16개로 확대하는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뇌피셜을 좀 돌려봤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시행되기로 한다면 물론 지금 계속 나오는 건 이게 내년에 시행되면 이렇게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년에 시행되기로 한다고 그러면 제 뇌피셜은 인천, 수원, 삼성 그러니까 인천 유나이티드랑 수원 삼성은 승격을 시키고 3위 플레이오프 팀이 승강전을 치르는 것,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것,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승자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두 팀을 추가하는 거니까 인천, 수원, 삼성은 그대로 승격을 시키고 최하위 팀이나 혹은 뭐 그에 준하는 팀한테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뭐 잔류 승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은 일정이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플레이오프 일정이 다 나와 있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승강 플레이오프로 직행을 했잖아요. K리그 11위 팀과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일정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일정 종료를 한 이후에 성적에 따라 승격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후의 시즌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이 이후의 시즌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는 일단 구단 확대 얘기, 1부 리그 구단 확대 얘기는 올 중반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가닥이 안 잡혀서 확대가 돼도 올해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2026 시즌에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구단 확대, 1부 리그 구단 수가 늘어나는 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2026년 기준으로 1부 12개, 2부 17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리그 참가자 팀 숫자가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부에 14개 팀, 2부에 15개 팀이 있는 게 균형적인 숫자가 아닌가.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불만을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1부 강등권이 전체 리그 참여팀의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단들이 3백 위주 혹은 5백 위주의 방어적인 운영이 강요된다는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의 이야기, 그러니까 1부 리그 구단 숫자를 늘리는 것을 찬성하는 측의 이야기는 강등 숫자는 유지하되 팀을 늘려서 좀 요거에 대한 압박감을 풀자 이 얘기고 반대하는 쪽은 재정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제가 좀 더한 얘기인데 재정 격차가 커지면 지금 2부 리그에 있는 팀들이 지금처럼 자이언트 킬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1부 리그가 구단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2부 리그 구단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게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고착화돼서 2부 리그에 있는 팀들은 더 오래 2부 리그에 머물게 되고 1부 리그에 있는 팀들은 한 번 떨어지면 못 올라가는 그런 리그가 되게 큽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2026년에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K리그2와 K3 리그 간의 승강제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세미프로와 프로리그 간의 승강제가 시행이 되는 건데 저는 일단 요거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보고서 1부 리그 확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처음 하는 거고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K리그2에 세미프로만도 못한 구단들이 있고요. K3에 세미프로 구단 치고 프로적인 구단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 강등을 당하면 요 강등당한 팀의 운영 의지를 잃고 방치하거나 혹은 해체할 구단이 나올 수 있고요. 생각보다 세미프로 구단이 프로와에 대한 압박감을 못 이기고 구단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거를 1년 봐야 되고 그래야 여기서 2부 리그 팀을 늘리고 1부 리그 팀을 늘리는 그런 양적 확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이때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디비전 시스템의 정착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야지만 그런 행정적인 기반이 깔려야지만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진입하려는 프로와 구단이 계속 많아지는 상황에 있어서 먼저 1부 리그 확대부터 논의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닥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부 리그 팀의 지나친 확대는 저는 굉장히 그리고 예전에도 계속 반대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창단할 수 있는 팀이 시민구단 정도밖에 없어요. 그나마 시민구단이 아닌 팀이 충북 청주인데 충북 청주가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 팀이 되게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구단이라고 볼 수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저는 더 이상의 시민구단의 확대는 너무 위험하다. K3, K4에는 더 많은 시민구단이 있고 그 더 많은 시민구단들이 운영하는 것도 그 하부리그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프로팀의 시민구단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저는 반대한다. 1부 리그 확장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선행해야 될 문제가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부 리그 강등 문제가 대두되는 지금 시점에서 3부 리그 강등을 받아든 팀이 보일 반응 문제, 그러니까 구단을 운영할 건지 구단을 방치할 건지 혹은 구단을 해체해버릴 건지 이런 우리가 계산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재정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한 번은 완벽히 좀 짚고 가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짚지 않고 1부 리그를 확대했는데 2부 리그의 시민구단들이 연쇄적인 재정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한 해체가 발생했을 때 그때 대책을 미리 세워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봤잖아요. 고양 하이 FC, 고양 자이크로가 해체할 때 충주 헌멜이 동시에 해체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K리그 팀이 해체를 할 때 한 팀만 오늘 해체하겠습니다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 슈퍼리그가 이런 식으로 무너졌어요. 중국 슈퍼리그가 연쇄적으로 해체될 때 보면 한 팀이 그 해체를 스타트를 끊는 순간 우리도 놔야겠다라는 이 의식 자체가 퍼지기 때문에 K리그 내부의 이 시민구단들의 재정적인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도 다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긴 하잖아요. 1부 확장보다는 2부 리그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민구단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점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 여러 대책 마련을 먼저 해놓고 1부 리그 확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연쇄 해체로 인한 리그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부담을 덜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그거예요. K리그는 가분수 리그예요. 애초에 가분수 리그를 시작했어요. 83년도에 K리그가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발족이 되면서 프로리그가 생기고 이후에 그 리그를 바치는 리그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난 거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실업리그는 있었지만 그 실업리그를 이루던 팀들이 프로리그에 와서 뛰었고, 나중에 프로리그의 구단들이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하니까 실업리그로 갈 팀들이 다시 실업리그로 가고, 그러면서 하부 리그 아닌 하부 리그가 완성된 거지. 이 K리그의 토대가 가분수 리그로 시작했던 리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급진적인 확대를 지금까지 충분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는 급진적인 확대는 이제 멈춰야 됩니다. 당장의 확대 논의보다 리그 방식 논의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의 생길 사고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K리그 구단이 29개 구단이에요. 1, 2부 합쳐서 29개 구단이고 30개 구단이 되게 코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대다수 정말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시민구단이에요. 저희 영상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K리그는 시민구단이 빠지면 리그의 양적 확장을 볼 수 없는 리그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축구는 이 정도의 확장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대책 없는 창단은 이제 지양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1부 리그가 14개 팀이 되면 개인 장동희는 좋아요. 수원 삼성의 팬이잖아요. 그러면 유력하게 올 시즌 2위를 확정지은 수원 삼성이 1부 리그에 올라가겠죠. 개인 장동희는 좋은데 스네벤 스포츠의 장동희는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K리그가 많이 성장한 리그긴 하지만 여전히 K리그는 갖고 있는 약점이 있는 리그라고 생각하고 아직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한 리그, 그리고 스스로의 자생력이 아직은 모자란 리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리그가 세계적으로도 몇 리그 없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급진적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리그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정이 이루어져야 리그의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 저희는 K리그가 없으면 컨텐츠를 만들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리그가 꾸준히 잘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냅 스포츠 주간 K리그 장동희였습니다.